다 하셨습니까? 다 됐나요? 우리 유정님 마지막 하나 풀고 같이 하자.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런 표현을 봤을 때 특히 실수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우리 요 부분에 집중해야겠죠? 홀수 제곱근입니다. 홀수 제곱근에서는 모두 항상 실수인 것이 하나씩 나온다라고 했죠? A 값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얘는 맞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 자, 모의 몇 제곱근 실수 이런 표현 나오면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겠죠. 짝수 제곱근이에요. 짝수 제곱근에선 실수인 게 몇 개였나요? 시작! 2개, 1개, 빵개. 빵개. 실수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A가 음수인 경우에. 근데 얘는 항상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자, 64의 세 제곱근은 세 제곱근 64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야, 다시! 세 제곱해서 64가 된다라는 얘기는 요런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다. 즉 64는 4의 세제곱이죠. 여기서 실수는요 4 하나 나오긴 할 거야. 하지만 허수가 2개 더 나오죠. 우리는 이때 이 실수뿐만 아니라 이 허수도 64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얘밖에 없어. 즉 세제곱근 64 뭡니까? 4죠. 4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면 얘네가 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몇 개가 존재한다? 1개가 아니라 3개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몇 제곱근 실수라는 말 나오면 항상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죠. 자, 세제곱근에서는 양수건, 영이건, 음수건 항상 1개씩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 없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에서 실수인 것은 얘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와요. 그래서 얘는 4제곱근 8뿐만 아니라 모두 나온다? 마이너스, 아이고 앞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버리자. 예, 요 녀석이다. 2개가 나온다요. 그러므로 얘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보도록 하자. n이 홀수일 때 3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실수 나오고 모의 몇 제곱근 나왔어. 그럼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죠? 자, n이 홀수랍니다. 홀수일 때는 어때? 힘이 하나 똑같이요. 그러므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맞다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의 n 제곱근 중 실수 이런 표현 나오면 바로 요 n 자리에 집중해야 되죠? 자, n이 짝수이면은요 0개, n이 홀수이면은 1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n이 짝수다 라고 했어. 음수인데? 그러면 몇 개 되겠습니까? 0개. 그러므로 얘는 틀렸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위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5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EBS 교재에 실렸던 문제인데 답지가 애들이 읽다가 돌아버리는 그런 수준의 답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구경만 해보고 풀어봐.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별로 풀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아, 정신이 혼미해진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골치가 아프다. 이 느낌 정도만 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녀석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여기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실수가 등장하고 있지. 자, 실수라는 건요. 0을 기준으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거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예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예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예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예요. 왜? A가 음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아, 실수가 양수, 음수, 양수형,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답지를 보고 학생들이 돌아버렸던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죠? 선생님이 기억 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은 니은과 디귿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증터 문제 보도록 하자. 문제를 딱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A의 n제곱근 실수의 개수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요 n 자리에 집중을 해서 얘가 짝수냐, 혹은 홀수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더 들어가 있어요. 양의 실수의 개수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얘는 우리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한 건데요. 전제 조건에 보면 이 이상의 자연수 n과 0이 아닌 실수 A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개념은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3개로 나눠졌었어. 맞나? 그치? 그런데 A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 쏙 빼버리고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 표를요 조금요 다시 재해석해서 써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표를 요렇게 아이고 잠시만 한 칸 더 필요하지? 요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의 실수의 개수, 음의 실수의 개수지. 여기서 양의 실수 몇 개 있어요? 1개. 음의 실수 몇 개 있어요? 1개. 여기선 양의 실수 몇 개 있어요? 0개. 음의 실수 몇 개 있어요? 0개. 여기선 양의 실수 몇 개 있어요? 1개. 여기선 음의 실수 몇 개 있어요? 1개. 요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딱 봤더니 F의 N의 A라는 것은요. A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의 개수지. 맞아?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둘 다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양의 실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0개가 나온다라는 이 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얘를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빡 터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요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저 네모 박스를 선생님이 그릴 겁니다. 네모 박스가 어때요? 4등분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양의 실수의 개수가 0개인 부분에 빗금을 칠 거야. 그럼 양의 실수의 개수가 빵개인 부분은 얘지. 그리고 여긴 하나 있지. 양의 실수의 개수 여기도 있어 없어? 없어요. 빵이에요. 됐나요? 즉, 이 노랭이가 말하는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거야. 이고 엔드지어 엔드. 자, 요번에는 내가 얘를 색칠할 겁니다. G의 N의 A는 0. 무슨 말이야? 음의 실수의 개수가 0개래. 그럼 같은 논리로 음의 실수의 개수가 0개인 부분에 빗금을 쳐볼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and로 묶여있다, or로 묶여있다? and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공통범위지? 예. 그래서 우리는 와, 둘 다 노랭이와 빨갱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봤더니 이 부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 N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짝수. 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녀석을 푸는 겁니다. 자, 얘는요, G에 n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되겠어? 홀수가 될 거예요. 홀수 제곱근. 그리고 요 안에는 A니까 무슨 수 들어가겠습니까? 음수 들어갈 거예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의 음의 실수의 개수 볼까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얘지. 이때 음의 실수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는 1이다. 이 기억은 맞다, 틀리다? 맞다. 예.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이런 문제는 가장 편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을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다시 질문해 드릴 거예요. 아, 질문? 풀어드릴게요. 질문하세요. 모르는 건. 니은과 디귿 똑같은 패턴으로 풀어보세요. (20초) 뒤에 같이 풀기 시작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니은 틀렸어요. 디귿 틀렸어요. 둘 다 X입니다. 자, 우리 표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 두 개의 수를 곱해서 1이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의 실수의 개수, 음의 실수의 개수라는 이 개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수만 가능해요? 0과 1밖에 없지.
맞아? 뭐 마이너스 이런 건 없잖아. 개수니까 결국엔 두 개를 곱해서 1이 된다는 것은 얘도 1, 얘도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곱하기 1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 곳은요, 바로 이 앞쪽이에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음의 실수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 곳은요, 저 표를 보니까, 저기 있는 표를 보니까 음수 라인은 여기랑 여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n 들어오겠지? 바로 요 영역이 n과 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 결국 n은 무슨 수 되겠습니까? 짝수. a는 무슨 수 되겠습니까? 양수.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해보자. f에 짝수에다 1 더하면 홀수 되겠지요. a는 양수랍니다. g에 다시 짝수에 1 더하면 홀수 되겠죠. a는 양수랍니다. 얘를 계산해보래요. 그래, 좋았어. 홀수 제곱근이고 양수면 여기네. 이때 f는 양의 실수의 개수인데 하나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 구해볼 겁니다. 홀수고 양수니까 여기야. 여기에서 음의 실수의 개수 구하래. 음의 실수 몇 개 들어있어? 0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 몇 나와? 0.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 양의 실수의 개수가 0개인 부분은, 양의 실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자, 음의 실수의 개수가 1개인 부분은요, 얘랑이에요. 그쵸? 그러므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요 녀석이 정보 포함하고 있네요. 어떤 정보입니까? n은 홀수, a는 음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작업해보자. f에 n이 홀수인데 1 더했으니까 짝수 되겠죠? 음수를 제곱합니다. 무슨 수 되겠어요? 양수 될 거예요. g의 짝수, 속에는 양수.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짝수와 양수는 이 부분이네요. 양의 실수의 개수도 1개, 음의 실수의 개수도 1개. 그러므로 몇 나온다? 1. 1 나와야 되는데 0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마지막 페이지. 그래, 열심히 풀어. 내일까지 내란 얘기는 안 할게. 예. 다음 내일부터는 로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로 우리가 배운 문제가 이런 구조로 나올 땐 표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센스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예,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방사성 물질의 처음 양을요, M0, t년 후의 양을요, MT라 하면 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요, 이와 같이 과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수학 문제가 나와. 문제가 되게 길어요. 막 복잡한 알지도 못하는 과학 공식, 과학적인 용어 이런 게 막 쏟아져. 그럼 애들은 그거 보고 막 지문이 이만하니까 되게 어려운가 보다. 어느 세월에 이거 읽어? 못 읽어? 이러고 넘겨버리는데,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 그와 같이 과학이 수학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공식을 주게 돼 있어요. 왜? 너희들이 과학을 모르니까 그 공식을 모를 거 아니야? 그 공식에 대입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굉장히 쉬운 유형 중에 하나야. 너희들이 파고 들기만 하면 쉬운데 그걸 덮어버리면 못 풀 뿐이야. 알겠나? 되게 쉬운 유형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 방사성 물질의 양에 처음의 양을 M0,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하면, 예,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t년 후의 방사성의 양은 처음 양에다가 A에, 예, 이게 T가 연도수인데 마이너스 T 제곱을 한답니다. 그리고 A는 양수래요. 자,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대. 그럼 우리는 이 공식에 맞춰서 3년 후에 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겠네? 3년 후의 양 뭐라고 표현해? M, 3. 은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런데 얘가
처음량의 2분의 1이 됐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 처음량 m 제로. 예. 아씨 그냥 나와버렸지?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야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 제로야. 이때 k값 구하래. 그럼 C가 어떻게 구할 거야? 시작! m 12는 m 제로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 되겠죠. 오, 요것만 알면은 돼. 이게 바로 k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 해야지 마이너스 12제곱이 될 것 같아? 4제곱.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얘는요. m 제로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k의 값은 몇 되겠습니까? 16분의 1 이런 식으로요. 항상 공식을 준다. 과학 공식을. 그리고 공식에 맞춰서 푸시면 무조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로써 지수가 끝나서 열심히 풀어요. 지수. 예. 그리고 내일은 로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